최근 미국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로 이적한 바람의 손자 이정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기사 중에 그 이종범 선수의 등남 소식 기사를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당시 이종범 선수가 그 주니치 드래곤스에서 활약할 때라서 1998년 8월 20일 날 새벽 4시 57분에 등남했다고 기사로 나와 있어서 그걸 참고해서 계산을 좀 넣어봤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랑 이제 시차가 현재는 똑같은데 사실은 30분 정도의 격차가 있거든요.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제가 여기 8분이라고 적어놨는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일본 동경 135도 요거 135도였을 때 시간이 12시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11시 30분, 즉 30분 정도의 격차가 있고, 그리고 이정우 군이 태어났던 그 나고야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대략 그 동경 135도선이랑 8분 정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새벽 4시 57분에다가 플러스 8분을 더 주면 실질적으로 나고야 시간으로 했을 때 새벽 5시 5분경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환산을 제가 했는데 이게 5시 35분인데 5시 38분으로 잘못 적었는데 어찌됐건 묘시이니까요. 사주는 이렇습니다. 무인년에 경신월, 기해일, 정묘시가 되겠습니다. 우선 사주의 구성을 살펴보면 오행이 모두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건 제가 이제 오행도를 이렇게 따로 구성해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기해일간에 겁재가 하나 있어서 여기는 토가 하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간여지동 위아래가 모두 금으로 같은 월주에 금기가 다 쏠려서 이게 가장 세력이 큽니다. 여기 토가 하나 있죠. 수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목 두 개. 목이 그 다음으로 이제 금 다음으로 큰 세력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화가 또 하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구성을 살펴보면 이 중 이제 제일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금, 그리고 그 다음 이게 1번, 그리고 목이 2번, 일지가 좀 센 편이니까 이게 한 3번 정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신을 나타내는 요 자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기토인데, 기토는 좀 대인 관계가 조금 범위가 크지가 않고요. 가족 중심적이고 실리적인 판단을 좀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여기서 금은 활동력을 뜻하는데 단순히 이제 활동력을 뛰어넘어서 적은 움직임으로도 최고의 좀 퍼포먼스를 내기도 하고 마치 이제 엔진의 터보를 단 듯한 활동력을 상징을 하는데요. 예리하기도 하고 완성형이기도 하고 그리고 차분하면서도 좀 강한 그런 활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주에서 가장 큰 세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보이는 요 수는 이정우에게 가장 좀 필요한 성분이자 이 강력한 아주 이렇게 좀 강하잖아요, 금이. 가장 강력한 금 기운을 이제 이거를 에너지를 좀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여기 목 기운까지,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강한 기운을 가운데에서 교두보 역할을 하면서 자칫 이렇게 좀 투박할 수 있는 사주의 구조를 가장 스무스하게 연결을 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목은 아주 강한 금기에 여기에 이제 대항하는 글자이기도 하고요. 서로 간에 이제 극을 하죠. 좀 충돌도 하고 어 이게 실제 사주에서도 이렇게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이제 서로 이제 강한 성분끼리 좀 대항을 하기도 하고 견제를 하기도 하고, 이 목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 강한 금기를 제어를 받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게 곧 나한테로의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제 스스로의 명예가 높아지면, 그리고 그게 좀 지나치면 나를 부담스럽게 하고 그리고 나를 좀 힘들게 하고 하기 때문에 좀 양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감과 중압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치입니다. 아빠 이종범과의 평행이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정우는 그 바람의 아들 이종범 선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좀 제가 재밌는 거를 발견을 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게 이종범 선수고요. 이게 이정우 선수의 사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정량적으로 그냥 단순히 봤을 때 이렇게 금이 두 개, 여기도 금이 두 개, 그리고 토 하나, 여기도 토 하나, 그리고 목 두 개. 이게 배열이 다 다르기는 한데 좀 정량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구성되고 있는 이 사주에 구성되고 있는 성분이 굉장히 좀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 가고 있어요. 어, 실제로 97년도 1997년도 이때 이종범 선수가 만 28세가 되던 해에 여기 정해대운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일본에 그 주니치 드래곤스라는 팀이 있어요. 그 일본 프로야구 팀인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좀 친숙한 팀이기도 하고, 선동열 선수랑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상훈 선수 이 투수 두 명과 함께 이제 같은 이제 한 팀에 소속돼 있기도 했고요. 이 주니치 드래곤스와의 계약이 성사되고 이 다음 해인 그 98년도, 그러니까 이때가 계약을 하던 시즌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스타트를 합니다. 보시면 정해년 때 이 해가 이게 아무래도 아들과 대운이 들어오는 패턴이 똑같이 들어가요. 여기서도 보면은 유
그리고 여기 술, 해,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여기도 유, 술, 해, 자. 자, 대우는 아무래도 이제 천간보다는 지지의 작용력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좀 약간 나란히 평행이론처럼 이렇게 해외로 넘어가는 해가 공교롭게도 각각 개해년, 여기는 개해년이고 여기는 정해년인데 이때 각각 역마살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역마살이라고 아시잖아요. 그게 들어오는 대운에 각각 떠나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첫 번째 시즌, 이정우 선수도 첫 번째 시즌 2014년부터 시작이죠. 내년부터니까. 근데 2023년에 이제 계약을 맺었겠죠. 이종범 선수도 마찬가지로 97년에 계약을 하고 98년부터 쭉 이제 일본 프로야구에서 이제 선수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은 참 좀 신기하더라고요. 만약 이종범이라는 사람이 시대를 조금 더 늦게 타고 태어났더라면, 이종범이 시대를 늦게 타고 태어났더라면, 제 생각에는 메이저리그로 떠날 수 있었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좀 의문이 듭니다. 메이저리그라는 생각이 좀 떠오릅니다. 자, 얘기가 좀 3000% 빠졌는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025년이 제 생각에는 조금 고비가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한 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종범 선수랑 이정우 선수의 사주는 좀 비슷한 구석이 꽤 있습니다. 이종범은 28살 되던 해 정해대운, 그리고 이정후 선수는 26살 개해대운, 각각 이때 역마살이라고 하죠. 그게 요 글자가 이제 이 각 사주의 역마살인데, 역마살이 들어왔을 때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일본으로, 그리고 한 사람은 미국으로 각각 이적을 하게 됩니다. 98년 무인년, 이때 이종범 선수가 팔꿈치 부상을 당하는데요. 그 투수가 던진 공을 맞고 이제 팔꿈치에 골절이 와가지고 이때부터 좀 기량이 많이 하락하는 사건이 좀 발생을 합니다. 이종범 선수가 갑신월에 태어났는데 이 월지가 사주에서 가장 큰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와 직접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글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고가 날 수 있었던 그런 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때를 기점으로 2001년까지 이제 머물고 2001년 자신의 대운이랑 이제 충돌을 시키는 좀 신사. 그러니까 왜 이때가 이제 고비였을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가장 본인의 좀 찬란했던 해 대운에서 2001년에 이 4년에, 신사년에 각각 충돌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해에 상호간의 계약 해지를 합니다. 감독과의 마찰도 있었고 출장 횟수가 적었다라는 이유에서 이제 상호간의 계약 해지를 했는데, 뭐 말이 그렇죠. 사실 알고 보면은 이 98년도 때 입었던 부상의 여파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구단에서도 원하는 퍼포먼스를 못 받고 본인도 만족하지 못했고, 그리고 구단의 처우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았겠죠. 이때 이후로 2002년부터는 이제 국내로 그 기아 타이거즈로 복귀해서 국내 선수 생활을 이제 이어갑니다. 이정우 선수도 이렇게 보면은 개해 대운 때 아빠랑 똑같이 이제 2023년도에, 그러니까 첫 대운이 들어와서 첫 해에는 해외 팀과 이제 샌프란시스코와 계약을 했고요. 2024년 내년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아까 이종범 선수도 보면은 첫 해 계약하고 이제 98년도 첫 해부터 해서 2년차, 3년차, 4년차까지 갈 동안 이 첫 번째 연도에 입은 부상 때문에 4년에 조금 힘들었다. 이렇게 보면은, 그렇다고 이정우 선수가 이제 2024년에 이제 부상을 입겠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그냥 무난할 것 같습니다. 무난하고 뭐 첫 해 이제 적응도 잘 하실 것 같고, 원체 이제 베테랑 선수니까 이제는.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2025년 요때가 해 대운과 을사년의 사가 여기도 역시나 충돌을 해요. 그래서 프로 2년차 때쯤, 보통 이제 축구나 뭐 스포츠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긴 해요. 2년차 때가 가장 고비다. 왜냐면은 첫 해에는 이제 뉴페이스다 보니까는 각 팀에서 대응이 잘 안 되는데 정보가 없으니까요. 근데 2년차 때부터는 이제 1년차 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방어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분석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가장 프로 세계에서 힘들 때가 어떤 리그를 옮기고 나서 2년차 때가 가장 좀 힘들다고는 해요. 그때 슬럼프가 자주 온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부상이라기보다는 좀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을사 때가 가장 조금, 뭐 물론 대우는 좋습니다. 10년 동안의 대우는 좋은데 을사년 때가 가장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정우 선수가 왜 이번 대운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봐야겠죠. 이정우 선수가 토가 하나 있고 금이 가장 컸고, 그리고 수도 하나 있었고, 그리고 목이 두 개 그 다음으로 컸고, 그다음에 화가 하나 있었고요. 자, 이게 1번, 2번입니다. 사주는 밸런스를 베이스로 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밸런스, 뭐 한국말로 하면은
균형 정도가 되겠네요. 균형을 맞춰야 되는 그게 바로 동양학에 추구하는 바인데 자, 금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보통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쪽으로 이제 기운을 빼주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견제를 하게 해서 기운을 빼주든지 아니면 오히려 견제를 받아서 강한 세력을 조금 견제해 준다든지 뭐 요 정도 세 가지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어 어쨌든 금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게 이제 목인데 직접적으로 목과 금은 충돌을 일으키기가 쉬워요. 그래서 운은 좋을지언정 이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거를 가장 좀 유연하고 스무스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수로 기운을 빼서 수가 또 목으로 기운을 빠지면서 어느 정도 또 상관의 견제가 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요 수입니다. 그래서 이정우 선수 사주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수가 가장 좀 핵심적인 네, 글자이지 않나 그리고 기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16세 때도 보면 이제 수라는 글자가 이렇게 들어오고 26세까지도 들어오고 36세까지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수로서의 커리어상 성공은 뭐 물론 한국은 언제든지 돌아와서 성공할 수 있지만 메이저리거로서도 좀 그럴 수 있기를 좀 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거 수를 가장 못 살게 하는 이제 기운이 아무래도 화가 이렇게 서로가 견제가 되기 시작하면 조금 좀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2025년도에 내 좋은 대운을 조금 이렇게 시게 유도하는 을사대가 조금 힘들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이번에 이제 들어온 대운이 수인데요. 가장 먼저 이제 관심을 쏟는 게 바로 재물인데 이 재물이 나중에 또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이거를 갖다가 단순하게 재물이다 돈이다 이렇게만 해석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결코 이제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것보다도 결과 중심적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싶은데 야구계에서는 이미 다이아 수저 중에 다이아 수저죠. 아빠가 이종범인데. 근데 아버지의 명성에 뒤지지 않는 커리어. 그거를 이미 쌓은 상태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이정우가 결코 돈을 보고 메이저리그를 선택했다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됩니다. 이미 지금도 거의 뭐 평생 먹고 살 돈을 충분히 벌 수도 있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번 돈도 적지 않을 거란 말이죠. 아마 그것보다는 보통 이렇게 우리가 재물 또는 재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재성이 강한 사람들이 성격이 좀 급하고 그리고 목표 지향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결과, 목표에 좀 집착을 하는 편인데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이것도 환경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너무 돈에 뭐 이게 좀 찌들었다거나 좀 이러면은 좀 재물에 대한 집착이 커질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유복한 집에서 그리고 지원을 좀 받긴 받았겠죠. 안 받았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아예. 그리고 프로에 몸담을 수 있었던 것도 실력이 무조건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루트를 누구보다 이정범 선수가 제일 잘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정우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재물에 대한 지향점보다는 이거는 아니다. 재성, 목표, 결과 그리고 이게 곧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을 이렇게 에너지를 빼서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할 거거든요. 여기는 곧 명예이자 직장. 그러니까 직장은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되겠죠. 명예. 내가 이 스포츠 역사계에 뭐 이름을 한번 남겨보겠다. 아버지를 뛰어넘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승부욕 그런 것들 때문에 더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재성은 그러니까 재물은 다음에 제가 제 주관적인 생각 그런 것들을 한번 또 따로 정리해가지고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